용인 원삼 SK 하이닉스 주거지가 부족합니다. 미자분들 안녕하세요. 미세스 머니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일대에 조성이 되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SK 하이닉스 얘기를 해볼 텐데요. 우여곡절을 뒤로 하고 추진 3년 만에 착공 소식이 가까워집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2019년 3월 개발 계획이 발표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사업은 경기도 용인 원삼면 일대에 126만 평 부지에 50개 이상의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기업이 입주하는 국내 최초의 반도체 클러스터 산업 단지입니다. 2027년 가동을 목표로 반도체 생산 시설인 팹 4기 건설 등에 SK 하이닉스가 120조 원을 투자하고요. 시행사인 주식회사 용인일반 산업단지가 1조 7,903억 원 해서 약 122조 원이 투입이 될 예정입니다. 토지 보상 등의 문제로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토지 보상도 70% 이상이 완료가 되었고요. 각종 행정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드디어 본격적인 공사에 돌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이 되면 2025년에 산업단지 조성이 마무리가 되고요. 이후에 SK 하이닉스가 2027년부터는 팹 1기에서 반도체 생산을 시작으로 2036년까지 4기의 팹이 차례로 준공이 됩니다. 또 SK 하이닉스뿐만이 아니라 반도체와 관련된 산업단지에 50개 기업도 입주를 하게 됨으로써 과연 몇 명이 증가하게 되나 이게 중요하죠. 3만 1000여 명의 일자리 창출과 514조 원의 생산 유발 효과, 189조 원의 부가가치 창출 효과까지 용인 원산 반도체 클러스터의 직간접적인 고용 유발 효과는 37만 명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인구가 다 어디에 주거지를 마련하게 될까요? 우리는 이거를 분석해야 하는 거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SK 하이닉스가 들어오는 곳 토지 이용 계획을 보면 산업시설 용지, 주거시설 용지, 상업시설, 지원시설, 공공시설 용지가 쭉 있는데요. 이 중에서 하이닉스 부지와 협력화 단지는 전체의 56.1%, 단독주택 용지, 공동시설 용지 합쳐서 주거시설 용지는 전체 면적의 6.5%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게 초안이고요. 오른쪽에 본안을 보면 이렇게 바뀌었는데요. 공동주택, 아파트, 이주자 택지 쪽이 변경이 되었죠. 말 그대로 토지 이용 계획이다 보니 변경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중요한 게 주거지역 면적이 이렇게 부족하다는 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SK 측에서 주거시설 부지 중 17만 150제곱미터의 4,000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을 건설해서 일반에게 분양하겠다라고도 했었죠.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겠지만 딱 봐도 주거지역이 상당히 모자라게 보입니다. 지도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원삼은 저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가보는데요. 그 지역에 그 현장에 가야 분위기라든지 그런 걸 제가 느끼고 볼 수가 있거든요. SK 하이닉스가 들어오는 쪽은 이쪽입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어마어마한 규모에 비해 지형적으로 보면 원삼면 일대는 이렇게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이런 지형은 신도시처럼 아파트가 크게 들어올 만한 곳이 마땅히 없다고 보셔야 하고요. 학교도 지금 보면 원삼 면사무소 쪽에 있는 원삼 초등학교, 원삼 중학교가 다예요. 토지이용 계획에서도 학교가 새로 들어오진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곳에서 아이 키우면서 살만한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다들 외부에서 출퇴근하는 수요가 훨씬 많다고 보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대체 주거지로 선택이 되어지는 지역은 어디인지 찾아봐야겠죠. 그리고 상주하는 직원 중에 가족 단위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1인 가구와 주변에 산업단지가 많기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들도 있고요. 이 주변으로 다가구 주택, 원룸, 수요층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것도 놓치면 안 되겠죠. 이런 기사가 뜨면 가만히 계시면 안 되고요. 수요층을 분석해서 아파트 투자를 하시던지 다가구 원룸을 지어서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를 하시던지 또 그 주변에 땅을 사 놓으시던지 뭐라도 하시길 바랍니다. 가만히 있으면 기회가 다 지나갑니다. 이 다가구 주택도 찾는 분들이 많아서 그건 언제 제가 특집편으로 다가구 주택 수익률을 분석해서 매물을 모아서 한 번에 올려드릴 테니까요. 그것도 참고해 주시고요. 그 밖에 원삼 쪽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또 하나 정보를 드려야죠. 자, 원삼 쪽에 핫한 이슈가 또 있는데요. 그건 바로
평택 부발선입니다. 경기도 평택에서 안성을 지나 이천 부발까지 가는 철도인데요.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있던 내용입니다. 가는 노선을 보면 평택에서 부발 가는 중간에 용인을 거쳐서 가는데요. 그 위치가 용인 중에서도 SK 하이닉스가 들어오는 원산면 옆에 백안면이라고 있는데요. 그쪽으로 지금 노선이 그려지고 있어요. 백안면은 현재 아무것도 없고요. 원삼 쪽에서 그 파급 효과가 일어나겠죠. 어쨌든 SK 하이닉스 바로 앞으로 지나가면 좋겠지만 인근으로라도 철도가 신설이 되면 고립되어 있는 듯한 원삼 하이닉스에 날개를 달아주는 게 아닐까요? 그리고 참고로 SK 하이닉스 발표 때 원산면과 백안면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되었는데요. 원산면은 내년 2023년 3월 22일까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이 되었고요. 백안면 전역은 해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백안면 쪽으로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얼마 전 대통령 인수위 지역균형 발전특별위원회에서 발표한 광역교통망 확충 계획을 보면 경강선 연장과 더불어 평택, 안성, 부발 신설 계획이 있습니다. 평택, 안성, 부발 이 세 곳의 공통점 발견하셨나요? 바로 반도체입니다. 평택은 삼성전자, 이천 부발은 SK 하이닉스, 안성은 현재 없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안성을 세계적인 반도체 거점 도시로 키우겠다라고 약속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걸 보면 이제야 삼박자가 맞아 떨어지죠. 제4차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반도체입니다. 흐름을 빨리 읽고 투자하실 때 도움 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원삼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도움이 좀 되셨나요? 다음 시간에는 SK 하이닉스가 들어오면 가장 수혜를 받는 지역은 어디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힌트를 살짝 드리자면 동탄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는 84번 도로도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다음 편도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도 미세스 머니에게 힘이 되는 구독, 좋아요 꼭꼭 부탁드리면서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